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국회 증언과 함께 베이직북 발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여러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충돌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월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많이들 또 자주 보실 텐데요. 네, 프랑스의 그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는 내용부터 해서 정말 나토 이야기 또 푸틴과의 회담 이야기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있죠. 우리 시각 이제 저녁 7시부터 이제 푸틴과의 회담을 지금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에 대한 또 전망 소식들 관련된 이야기들 정말 외신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전달드릴 것 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외신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장 신세계는 어떤 마스터님이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네네. 뭐 잘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또한 네. 월요일은 항상 중요합니다. 오늘 변동성들이 많습니다. 유로부터 시작해서 크루드 오일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장들이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떤 포지션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변곡의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그림들 보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장은 선재 마스터님이 신세계와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변동성이 꽤 큰 상황입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오일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할 전략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진 분들까지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은 10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까지 상승했던 지수에 대한 흐름은 현재는 보합권에서 소폭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네요. 2,800선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2,800 2.50포인트로 0.0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전일장까지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현재에서는 보합권에서 소폭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396.25포인트로 0.02%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볼까요? 유로FX 전일장에 지금 지지가 된 상황 속에서 현재는 1.17달러가 회복이 됐습니다. 중후반대까지도 지지가 됐는데요. 1.17620달러 선으로 0.20%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까지 1240달러가 이탈이 됐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선 소폭 상승하면서 1240달러는 회복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합권 흐름 속에서 1241.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크루드오일 텐데요. 오늘장 크루드오일 거의 2% 가깝게 밀린 상황입니다. 69.33달러까지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 70달러가 깨졌고요. 거기에 69달러 초반 라인이죠. 69.34달러 선으로 1.7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지난 전 거래일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일단 크루드오일이 70달러가 다시 이탈되는 흐름 속에서 급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박나경 캐스터 5일 소식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주말 새에 있었던 뉴스들 어떤 뉴스 정리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평일보다 주말에 더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 정도로 또 많은 이야기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유럽의 순방에 나선 만큼 이 트럼프의 행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많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소식도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헬싱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각 저녁 7시에 시작을 합니다. 관계 개선과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또 시리아 내전, 북핵 문제, 또 이란의 그 핵 합의 탈퇴, 또 여러 가지 크림반도에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하게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결과가 어떨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파월 의장의 또 연설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미국의 2분기 순이익을 한 20%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24%로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주 특히나 넷플릭스를 비롯해 해서 다양한 은행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의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2분기 실적 호조의 개장 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의 한 유명 애널리스트의 발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격적인 무역 정책에 대해서 전략의 일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엄포를 놓는 것만으로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나프타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 모두 자살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거래 기술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유럽 순방에서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또 발언을 또 취소하고 이런 놀라운 모습을 봤을 때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이제 헤이먼 회장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JP 모건의 또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이요. 지금 무역 전쟁으로 90만 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JP 모건의 한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인데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의 기업들과 또 투자 심리가 타격을 입을 경우에 이 중국 수출업계에서 9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9%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도 전망을 했는데요. 이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이 올해는 제한적인데 내년에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법인세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미실물경제협회죠. 네, 미국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AP통신에 따르면 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 이코노미스트는 68% 정도가 향후 3개월 동안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매출 증가를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은 이 4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모든 응답자가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그 GDP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이 응답자의 51%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임금이 뛸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2분기에 걸쳐서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컸던 경우는요, 198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CBA죠. 이 코먼웰스 은행은 미국 달러화가 이번 주 아시아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은행은요, 이 다우존스를 통해서 미국 2년 국채금리의 상승 때문에 엔화 대비 달러는 강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네, CBA는 위안화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의 약세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잘 설비된 아시아 공급망을 위협한다면서 이는 엔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의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달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엔화의 약세 요인이라면서 중국은 이제 수출 전선에서 일본과 더욱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5월 무역 흑자가 165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월 167억 유로에 대해서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산유국에 대한 증산 요구에도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비축유를 전 세계적으로 방출하는 것 같은 이런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비축유 방출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IEA의 이 사무총장은 지난달 비축유의 방출이 유효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널은 이 대변인이 구체적인 논평은 거부했지만 시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농산물 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한 후에 엠바고죠. 일시 보도 제한 지침을 두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엠바고 해제 시점에 대한 그 일반 투자자에 대한 자료 공개가 2초 정도 이렇게 시차가 생기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농작물과 또 가축 관련 자료의 발표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농작물 선물을 거래하는 이 초고속 트레이더들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정보를 얻어서 이익을 챙긴다는 문제를 해소시키고 또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근의 뉴스와 그리고 주말 새 나왔었던 뉴스까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0.5%로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가 0.5%로 나온 상황이고요. 월가 예상치 역시 0.5%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넷플릭스 등 60개 주요 기업 실적 관심 속에서 지수에 대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는 소폭의 보합권에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2,800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2,803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S&P 500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ECB 정책 전망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1.17달러의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1.17580달러 선으로 중반대 가격 가리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유로FX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공급 차질 우려 해소 속에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70달러가 이탈이 된 흐름입니다. 69.40달러 선으로 1% 넘는 급락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골드 자체는 1240달러가 지지 테스트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1241.1달러 선으로 역시나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드리카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S&P 500인데요. 자, 앞서서 방다경 캐스트 통해서 실적 관련된 뉴스들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60개 기업의 실적 관심 속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소폭의 보합권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선재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수 첫 번째 지수입니다. 뭐 S&P, 나스닥 뭐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뭐 지난주에 이어서 관망 의견 들어주신 상황입니다. 자, 지수는 지난주까지 흐름이 그래도 좋았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선물도 저가 테스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봤던 것처럼 해외 쪽 지수도 굉장히 흐름들이 양호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우선 일봉상에서의 강한 매물대들 거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선은 채널을 완성하는 움직임까지도 가능성을 보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에 얘네들 저항이라서 약간의 눌림들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걔 눌림이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저항점들 잠시만요. 네. 저항점들 보시면 2798 지수 부근들 1차적으로 2798 지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최대치 아래 구간들 이런 2785 지수를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흐름상 움직임들은 그냥 차익 매물 정도 나오는 정도다. 그래서 우선은 추세를 약간 깬 상태에서 반등 매도 전략들 노릴 수 있겠으나 그 구간들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타 내지는 그냥 관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우선 이 구간에서 굳이 매수 쫓아갈 그림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자면 우선은 이 구간들 보합을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윗구간들 좀 더 테스트할 수 있을 여지를 갖고 있어서 얘네들은 저가를 낮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내면서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점에서의 멈추고 다시 추세를 돌렸을 때 틱에서의 돌리는 걸 보고 단타나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중간하게 배팅을 할 바에는 좀 우선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선 이 구간을 뛰어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시도, 그 다음에 다시 눌림 시도, 추세를 만들어서 걔네들 혼조세에 머물러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이 구간 안에서 수렴해 들 가능성이 높고요. 아래 구간들 2800선을 깨지 못하면 더더구나 먹을 게 없어버리죠. 근데에서 얘네들 매수로 배팅해서 2805 지수를 넘어가는 거 배팅하는 건 굉장히 무리스러운 그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차익이 나온 상태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계속 시도하려는 아이들, 윗자리들 막혀서 다시 꺾이는 아이들로 그냥 단타 정도 볼 수 있는 구조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에서 뛰어넘으려는 여력을 보이고 아직은 버티고 있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크게 손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일까지 좀 더 보시고요. 이 추세 자체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때 기울기가 가팔랐기 때문에 추세선도 같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합에서 특히 손대지 마시고 그냥 추세가 차라리 빠졌을 때 수요일 이후부터 건드리신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하시고 수요일 이후에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것이 현재 부근에서는 유효하다라는 S&P 500에 대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S&P 500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외신 쪽의 지수에 대한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 공개가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뉴스를 나오고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기업 실적과 또 트럼프의 유럽 순방의 지금 지수는 아무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뭐 혼조도 보이고 있지만요. 지금 사실 뉴욕 증시는요, 이 새로운 기업 실적들 그리고 이 유럽 순방과 회담들에 주목하면서 다소 이제 혼조를 반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고 있는 그 헬싱키에 지금 그 시선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국 간의 이런 보안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에서는요, 뭐 시리아 내전과 북핵 문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등의 의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3일부터 이제 은행주들이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블랙락 등의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푸틴과 회담을 앞두고 지금 푸틴과 회담은요, 미국의 사법부에서 로버트 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러시아군 정보요원 12명을 기소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법무부는요, 기소된 11명이 모두 미국인은 없고 이제 러시아군만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죠. 2016년 당시에 힐러리의 후보 캠프와 또 민주당의 전국위원회를 이제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과의 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 소식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보다도 나빴던 적이 없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러시아의 그 12명 기소 관련해서 오바마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의 이런 내 탓이요 라는 말도 이제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보다도 나빴던 적이 없다라고 이제 회담을 더 앞둔 이런 시점을 의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러시아 스캔들이 재차 부각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지금 한편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지금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푸틴도 역시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사건을 이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외신 쪽 분석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지금 당장 뭐 회동을 취소해라라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위터에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소식을 또 보게 하면은 지금 외신에서는요,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또 한 전문가 기관에서는요, 지난주에는 나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과 러시아 회담이 최고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과 EU와의 마찰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CBS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미 말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존 볼턴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구체적인 결과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았는데 네, 헬싱키에 도착하기 앞서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언론들을 국민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 언론들의 이제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푸틴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 푸틴과의 회담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언론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충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나토 정상회의는 너무나 대단했지만 언론이 이제 부정확하게 다뤘다, 페이크 뉴스를 많이 내놓았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토 각국의 지도자들부터 한데 뭉치게 하고 또 현재와 미래 재정적 의무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위대한 정상회의를 했지만 많은 언론들이 이제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면서 나토는 지금 강하고 부유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또 다른 CNBC 기사로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당연히 이제 무역 전쟁 이슈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과 EU와의 소식에도 이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2분기 실적 시즌에 다소 소폭 하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블랙락, JB 헌트 트랜스포트 그리고 넷플릭스 등의 큰 기대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S&P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일어났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도 이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이 우려감을 좀 해소를 하는 지수에 대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드렸고 이제 개장 3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자, 유로FX 지금 가격대 현재는 1.17620달러 선으로 0.20% 상승세인데요. 자, 먼저 선재 마스터님에게 업앤다운 확인하고 이어서 전략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유로FX 지난주에는 좀 내림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좀 소폭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차트 좀 볼게요. 네.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이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아래쪽 내려왔다 가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구조였었고요. 일봉상에서의 추세 지지력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네들 돌파를 한번 봤었습니다. 얘네들 한번 돌파를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최소 물량 유지를 하고 눌리면 분할 들어가서 롱포로 한번 보자. 자, 그래서 금요일날 좀 눌림이 왔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네들 그림은 저희가 바로 얘네들이 안착하지 못하고 금요일날 잠시만요. 네. 자, 금요일날 이 구간들 강한 지지력들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거의 저녁에 이 구간에서 끝났죠.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그냥 매수로 윗구간을 뚫고 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봉상에서의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고 걔네들 다시 눌려도 다시 가는 걸 본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얘네들 추세 지지력에서 얘네들 이상 간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1.17 7800대, 1.18 300대. 그래서 오기 전에는 이제 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차익을 노리는 걸 본다. 우선 추세가 더 나더라도 이 윗구간은 이 아랫구간보다는 훨씬 더 약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얘네들 아랫구간들 지지력이 좀 강하게 있죠. 강하게 있어서 얘네들 반등했을 때 1.17760이었죠. 제가 매도드린 자리가.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눌림 그냥 보합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매수의 차익이 나올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크루드오일부터 유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셌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매수 배팅을 할 거라면 그거는 그냥 참으신 게 낫고요. 우선 반등해서 얘네들이 이제 차익들 한마디로 얘네들 혼조세 정도 보시는 게 낫고요. 관망하든지 차익 매물 실현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거 보자면 저희가 오기 전에 매매의 구조로 기준을 삼아드렸던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도, 이 윗자리 매도죠. 그래서 얘네들 차익으로 아래 눌린 구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얘네들 기본적으로 작은 채널들은 약간 깬 상태고요. 그래서 채널을 지속적으로 깨고 왔기 때문에 또 반등한다면 얘네들 배수진을 좀 더 위에다 둬야 되겠지만 다시 눌림에서 그냥 보합 정도 보시라. 전반적으로 월요일인데 추세들이 많이 나서 미장 전에는 되돌림을 보고 그 다음에 미장 때도 또 시도하더라도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보합 관점이고요. 굳이 손을 댄다면 얘네들은 차익이 나올 만한 자리를 오늘 목표 자리를 거의 찍었기 때문에 반등한 애들 차익 정도 보는 보합만 보시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매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아주 꼼꼼하게 살펴드렸으니까 일단 앞으로 개장 전후로 되돌림을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이 10시 31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유로 FX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박나연 캐스터, 유로 FX는 어떤 뉴스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네. 유로 관련해서는 좀 달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요, 계속해서 좀 상승과 또 약간의 소폭의 반등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다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원래 장기에 대한 장기 베팅으로 달러를 선택을 했다가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좀 더 다양성을 넓히면서 이 달러의 인기가 소폭 하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분석 나오고 있고요. 사실 달러는 그동안에 지금 여느 때 볼 수 없었던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무역 분쟁과 또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가 오히려 달러의 수요를 더 부추겼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유럽의 경제 데이터가 약간의 좀 상승 호조세로 나오고 반면에 미국 경기는 이제 좀 뭘까 끝물이라고 하죠. 이 경기 호조세의 좀 마지막 후반부인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컨스탄틴 볼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기가 지금 호황세이지만 이것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달러가 물론 지금 무역 분쟁 상황에서도 강달러를 이어가고 있고 또 미국만이 이 무역 분쟁의 큰 타격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받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예외성이 오히려 달러 인덱스의 앞으로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고 JP 모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무역 분쟁에서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자는 달러다라고 역시나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가 이제 약간의 안전자산 통화처럼 재패니즈 엔이나 혹은 스위스 프랑 같이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은요, 사실 이제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많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뭐 위안 절상화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정부적인 개입을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과 또 유럽 회담에서 이야기들이 또 유로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을 때 이 부분이 달러의 오히려 상승 가치를 좀 높였다라는 부분들 이번 주에도 뭐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유로 FX 좀 풀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나가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개장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S&P 500은요, 2,803.50포인트로 앞전에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03% 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일단 보합권에서 상승 쪽으로 올라갑니다. 7,400포인트가 터치가 됐고요. 7,400, 2.25포인트, 0.04%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살펴드렸는데요. 같은 가격대네요. 1.17620달러 선으로 0.20%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40달러 선에서 간신히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9%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조금씩 지금 만회가 되나요? 69.45달러까지 소폭 회복이 되면서 1.6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본장에서는 기업 실적 호조 속에서 강보합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도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개장 이후 5분 정도의 시각이 지났는데, 자, 마스터님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S&P는 좀 관망을 보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쪽으로 돌아섰고, 본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개장 어떻게 보시는지 지수에 대해서는 좀 의견 변함이 없으실까요?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매수가 좀 세 보이고요.
대신 이제 추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혼조세를 예상하고 보는 게 좋다. 뭐 이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림들 월요일 날은 저희가 뭐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죠. 대부분이 미장에서 많이 움직이죠. 네. 차트 좀 가볼까요? 이제 뭐 보통은 월요일 날은 미장에서 급락이나 급등이 한번 있을 만한 장들이고, 그 다음에는 보통은 혼조세 장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유럽장이 좀 많이들 움직였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이.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요. 유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스닥, S&P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날 추세를 위쪽으로 붙어서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일 같은 경우나 걔네들은 이제 방향성을 띄고 있죠. 뭐 오일은 매도 쪽으로, 유로는 매수 쪽으로.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좋겠죠? 자, 우선 먼저는 미장을 지켜본다겠죠. 만약에 미장에서의 추세가 더 난다. 그렇다면 월요일 날 방향성을 움직이고 혹은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오히려 얘네들은 월요일 날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유럽장에 관망을 하다가 미장까지 추세대로 다시 움직이는 애들, 걔네들 되돌림 보면 훨씬 더 확률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보합장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는 화수 또 보합을 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관점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자리값도 뭐 그러겠죠. 일단 뭐 추세 상단부 칠 때마다 뭐 좀 보수적으로 엄청나게 뭐 위파동을 친다. 뭐 보합에서 한번 뻑 치고 그 다음에 조정 받고 뻑 쳤어요. 여기서 되돌림 보려니까 왠지 불안불안해. 저가도 안 낮출 것 같고. 자, 근데 얘네들은 아까 보니까 분봉상에서의 S&P 같은 경우는 추세를 깼어요. 근데 추세를 깼는데도 강해. 고점을 계속 높이려는 노력을 해요, 애들이. 자, 그렇다면 매도를 쳐도 별로 먹을 게 없고 고점을 따라가자니 무서워.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장 때 추세가 오히려 더 나는 걸 보고 되돌림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굳이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 일봉상이나 추세 저항점 상단부를 뚫기 위해서 눌림을 별로 안 준 애들 매도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얘네들 돌파를 신규로 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남들은 다 아래 구간에서 잡고 끌고 왔는데 신규가 얘네들 지지력 보고 매수 배팅을 한다 혹은 매도 배팅을 한다. 별로 소득이 없을 관점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잘 안 움직일 장들, 뭐 요일별로 잘 안 움직일 장들에서 움직였을 때는 추가적인 미장에서의 돌파, 눌림을 보는 게 더 낫다. 자, 그러겠죠. 뭐 유럽 아이들이나 아시아 아이들 또 얘네들을 쭉 끌고 왔어요. 미국 애들이 매수로 쳐놓고 아시아, 유럽 지지되고 그 다음에 밀리지도 않아요. 밀려야지 미국 아이들이 정리 안 했으니까 다시 매수를 쳐올릴 건데 지지력에서 쫓아가는 매수를 쳐올려야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을 때나 다시 아시아 유럽장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추세 상단부나 그 다음에 추세를 깼는데도 매도가 세지 않다. 그렇다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배팅 들어가는 게 오히려 되돌림 보는 게 유리할 거다. 그래서 보합에 대한 관점 별다른 관점 없습니다. 오늘 쟤네들 뚫려면 월요일날 그냥 추세가 나버려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좀 쫓아가긴 좀 곤란하죠. 굉장히 괴로운 상태고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미 지키고 있고 S&P는 빠져있는 상태 그 다음에 추세 저항을 지키고 있는 상태. 이 구조에서 이 혼조세를 볼 바에는 오히려 윗구간을 치고 힘이 빠졌을 때 걔네들 틱에서의 추세가 끝나는 걸 보고 그냥 되돌림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얘네들 매수 배팅 뭐 나쁠 거 없지만 얘네들 되돌림 배팅이나 뭐 확률 비슷비슷하겠죠. 어차피 큰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과 그리고 앞서서 첫 번째 이슈를 살펴드렸을 때 같은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는 좀 관망에 대한 부분, 여전히 같은 전망을 바라보시면서 수요일장 이후에 대해서도 전략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된 지 한 11분 정도 지나간 상황인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월요일장 뉴욕 증시 일단 강보합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개장 소식 들려주실까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보합 상승세에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이 호조세로 나오면서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7%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주가 뭐 상승분을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락을 좀 했지만 이제 파이낸셜 부분에 좀 이 부분을 좀 상쇄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나스닥 역시 0.1%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역시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B 헌트 트랜스포트 서비스 같이 또 이런 은행주들, 기술주들 계속해서 지금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함께 상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 많이들 지금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1.1% 정도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 24% 상승, 그리고 2분기는 대략 한 20% 정도의 호조세를 기록할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적 호조에 큰 관심과 또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라고 이제 슬레이트 스톤 웰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서 5.7%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을 지금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86% 정도가 기대치 이상의 상회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팍트셋에서도요, 20.1% 정도의 수익 상승을 지금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의 지금 반응, 아까 말씀드린 바지 뮬러 특검에 관련된 이야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투자자들 역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지금 지수는 워낙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많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3분 지나갔는데 지수에 대해서 이미 포지션을 좀 보유하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이 질문까지 좀 마무리하고 일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59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S&P를 2808에 매도 들어갔는데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하고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실적 기대는 이미 차트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2808선에 매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수익 청산을 좀 할까요? 마스터님. S&P가 2808이요? 네네. 매수 들어왔으면 지금 손실 구간 아닙니까? 매도입니다. 매도. 아, 매도 네네. 들어가셨다고요? 네. 네. 매도 들어가셨으면 네. 우선은 사실 그렇습니다. 얘네들 뭐 무포자는 관망한 게 좋겠지만 매도 들어갔다면 저는 매도를 좀 더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뭐 관건은 그렇죠. 고점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힘이 세더라도 매수를 못 끌고 가는 거라서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매도를 좀 더 홀딩해 보시고요. 2808 지수라면 괜찮습니다. 2806 지수 넘어가지 않으면 홀딩 하시고요. 좀 부담된다 하시면 지금 추세선에서 이 추세선 그림들 보이시죠? 지금 2804 지수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배팅하기가 어려운 거지 개인들한테 배팅을 해놨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죠. 추세를 지키고 싸운다면 추세를 지키는 아이들까지는 익절을 잡고 홀딩하신 거 2804 지수에다 익절을 잡고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그림들 2796 지수까지 가능성을 보시고 얘네들이 이제 저가를 이 다음부터 계속 낮추는지를 봐야 되겠죠. 낮추기 시작한다면 다시 위의 구간 익절을 다시 2802 지수로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 더 낮추면 또 2800 지수까지 낮춰서 계속적으로 마중 나가서 2796 지수 부근까지를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그냥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로 지금 2,808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 2,800선을 좀 밑에 2,796까지에 대해서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이후에 가격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까지 일단 저희가 지수와 유로 FX까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46분 지나가는데요.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일단 S&P 500은 나스닥과 비교해서는 좀 하락 쪽으로 가면서 2,800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2,800선이 이탈이 되면서 2,799.75포인트로 0.18%고요. 자, 나스닥도 다시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네요. 지금 7,400선이 깨집니다. 7,389.75포인트로 0.10% 하락세고요. 유로FX는 1.17660달러 선으로 0.24% 소폭 올라갔습니다. 자, 골드도 1240과 1241달러 사이에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으로 또 전환이 됐네요. 1241.42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이 이어지면서 69.24달러까지 빠지는데요.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넘는 하락세로 1.9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FX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지수와 유로FX 살펴드렸고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유튜브와 문자, 전화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까지 선재 마스터님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많은 분들 접수해주시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다양한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